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새벽 1시 17분, 이미 괜찮아 라고 보낸 뒤인데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상대는 편히 잠든 것 같은데 나는 말투 하나, 답장 간격 하나, 내일 또 서운해할지 모를 표정 하나까지 혼자 복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혼자 붙잡고 있었다는 거려. 결말부터 말하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맞춰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나도 이 관계 안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똑같이 받지만 누군가는 그중 절반 이상을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데 씁니다. 관계는 원래 50대 50에 가까워야 숨이 쉬어지는데 어느 순간 90대 10처럼 기울어져 있었다면 지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 너무 오래 참아왔고, 사랑받기 위해 내 불편함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었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 시작점을 함께 되감아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애에서 자꾸 맞춰주게 되는지, 왜 착한 말투 뒤에 피로가 쌓이는지,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경계선을 회복하는 첫 번째 루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당신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애를 시작하면 내가 원래 좋아하던 속도보다 상대의 속도에 맞추게 됩니다. 2024년 서울 합정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31살 민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해. 처음엔 배려였죠. 금요일 밤 9시에 갑자기 보자는 연락이 와도 이미 예약해둔 필라테스 수업 1회 35,000원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생일 선물도 원래 예산은 10만 원이었는데 상대가 좋아한다는 브랜드 지갑을 보고 38만 원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는 고마움을 받기보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싫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춰주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잃는 불안을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엇 러너는 1985년 책 더 댄스 오브 앵거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분노를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가 깨질까 봐 자기 신호를 지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2년 부산 해운대에 살던 29살 준호는 여자친구 수연과 인연을 만났습니다. 준호는 연락 문제로 자주 지쳤어요. 퇴근 후 밤 11시에도 영상통화를 해야 했고 회식 중 답장이 20분 늦으면 기재 내가 귀찮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설명했습니다. 다음엔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엔 아예 자기 일정을 줄였어요. 주 3회 가던 러닝 모임을 1회로 줄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한 달에 4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편해진 게 아니라 준호의 세계가 점점 작아졌다는 겁니다. 사랑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반복될까요? 존 고트먼과 줄리 슈워츠 고트먼 부부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진행한 부부 연구, 이른바 러브랩 연구는
관계의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커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서로의 불편함을 말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쌓는 커플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늘 맞춰주는 사람은 이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싫어라고 말하기 전에 미안해를 먼저 말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를 먼저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연애 때문에 수면 1시간, 취미 3시간, 친구와의 시간 4시간, 혼자 회복하는 시간 5시간이 매주 사라진다면 한 달이면 약 52시간입니다. 거의 이틀 넘는 시간이죠. 사랑이 힘든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킬 시간이 사라져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덜 사랑하기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입니다. 경계선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힘든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민지도 준호도 처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랑받고 싶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려다 지친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맞춰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나를 잃고 있었을까?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늘 맞춰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작은 계산서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마다 상대가 보고 싶은 영화,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동네에 맞춰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냈어요. 하루 8만 원, 12만 원, 가끔은 18만 원. 그런데 돈보다 더 크게 빠져나간 건 마음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 말을 할 때마다 사실 내 취향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긴장이 없어요. 오히려 뿌듯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상대가 웃으면 나도 안심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고마워하기보다 그 배려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가 원래 잘 맞춰주잖아. 이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내가 좋아서 한 배려였는데 나중엔 안 하면 서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이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밤 11시 40분, 이미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상대에게 연락이 옵니다. 잠깐만 통화해.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지만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전화를 받아요. 10분만 하자던 통화는 1시간 20분이 됩니다. 다음 날 몸은 무겁고 일은 밀리고 내 하루의 수익률은 마치 마이너스 30%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상대는 말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지친 이유는 상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잃고 싶지 않아서 내 경계선을 계속 할인해준 거예요. 원래 100만 원짜리 마음의 에너지를 매번 30만 원에 넘기듯이요. 그리고 그 할인율이 반복되면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감도 함께 낮아집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때 맞춰주는 것을 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한 사람이 70%를 양보하고 다른 한 사람이 30%만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관계의 세율처럼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붙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10%, 억지 미소 15%, 혼자 삼킨 피로 25%. 결국 어느 날 마음의 잔고가 영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장면을 볼게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던 날, 상대가 갑자기 오늘 나 좀 만나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망설이다가 또 약속을 취소해요. 처음엔 사랑의 선택 같았지만 반복되면 내 세계가 줄어듭니다. 친구도, 취미도, 혼자 쉬는 시간도 하나씩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착한 사람은 됐는데 나 자신은 어디 갔지?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침은 이별 신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회복 신호예요.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버려두지 말라고 보내는 알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피곤해서 20분만 통화할게. 이번 주말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하나 정하고 싶어.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고 생각해보고 말할게. 이런 문장들이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 나를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맞춰주던 사람이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처음엔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놀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응 때문에 다시 물러서면 우리는 똑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은 나를 잃어가며 증명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나는 사랑해서 맞춰준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상대가 편한 시간, 상대가 싫어할 만한 말투까지 다 계산했는데 이상하게 관계는 더 편해지지 않고 내 마음만 점점 마르는 느낌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도 사랑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절했을 때 버림받을까 봐 내 마음이 먼저 겁을 먹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고 맞춘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 봐 나를 미리 지운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상대 기분을 확인하는 횟수가 10번인데 내 기분을 확인하는 횟수는 1번이라면 이 관계의 감정 손익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움이 줄어드는 이익이 플러스 3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피로 마이너스 5, 억울함 마이너스 4, 자존감 손실 마이너스 6이 쌓입니다. 합산하면 하루 감정 수지는 마이너스 10이에요. 한 달이면 마이너스 360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의 계좌는 계속 적자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3개월 90일 동안 상대 일정에 맞춘 날이 63일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난 날이 9일 뿐이었다면 비율은 7대 1입니다. 이 정도면 배려가 아니라 관계 운영권을 거의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내가 맞추면 되지.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몸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답장이 오면 안도하고
답장이 늦으면 심장이 뛰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사랑받은 기분보다 숙제를 끝낸 기분이 더 큽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거의 모든 데이트 장소를 상대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상대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고 그는 속이 약했지만 늘 나도 좋아해라고 말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데이트 다음 날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18개월째에는 만남 전날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병원비로만 한 달 평균 8만 원, 이동 시간은 매주 5시간, 감정 회복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이 들었습니다. 싸움을 피해서 얻은 이익은 한 번의 평화였지만 잃은 것은 몸, 시간, 자기 신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상대가 떠나지 않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내가 나로 있어도 머물러주는 관계인가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계속 성과를 내야 유지됩니다. 친절 점수 90점, 이해심 점수 95점, 불만 표현 0점. 하지만 후자는 내가 조금 서툴러도 싫다고 말해도 오늘은 힘들다고 말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춰주는 사람은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관계에서 사랑은 추가 납부하는 세금처럼 끝없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마음을 냈는데 상대가 2만 원만 돌려준다면 차이는 8만 원입니다. 한 번은 괜찮아도 10번이면 80만 원이고 100번이면 800만 원입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계속 부족분을 나 혼자 메우면 어느 날 사랑이 아니라 채무감만 남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회복의 첫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문장만 연습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이건 조금 어렵다.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곧 이별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작은 거절을 견딥니다. 오히려 그 작은 거절을 견디는 사람인지 확인할 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관계의 안전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맞춰온 시간도 헛된 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사랑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성실함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지우는 쪽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요.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계선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난간입니다.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늘 맞춰주는 사람은 착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 봐 먼저 긴장하고 상대의 표정부터 살피는 습관이 몸에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예요. 경계선은 차갑게 선을 긋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관계 안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딱 한 번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라고 나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댓글로 내가 가장 자주 맞춰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알려주세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다음 루틴을 이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가 필요했다면 구독해두시고 심야 심리상담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관계 경계선 회복 루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려요. 다음 편 예고. 두 편에서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기준을 말하는 아주 짧은 거절 문장을 함께 연습해 볼게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